안녕하세요. 내 멋대로 세계 여행. 오늘은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배낭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스케줄을 짰죠. 첫 시작이 이제 파리로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다시 프랑스 남부로 와서 이탈리아 반도, 그 다음에 스위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독일, 베네룩스 3국 해서 마지막에 암스테르담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루하루 이 여행 계획 짜는데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전에 이렇게 좀 여행 얘기를 하고 자면은 자면서도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자는 것 같고, 또 다음날 일하면서도 잡생각 같은 거 많이 안 하면서 여행 가서 뭐 하지? 그래,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 가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신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즐겁게 보낼 수가 있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여행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행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옛날에 그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감성이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다녔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프랑스 첫 파리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파리에 가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해요. 예, 나중에 제가 훗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어, 생각을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추억들을 다시 이렇게 되새길 때 제가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들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파리가 이렇게 생겼죠. 파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 흐르는 강이 세느강이죠. 세느강. 에펠 딱 나왔네요. 에펠탑이 딱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파리에서 글쎄요, 그냥 공원을 좀 많이 이제 다닐 것 같기도 하고요. 미술관 한두 군데 정도 이제 갈 예정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 외곽을 많이 못 나가봤어요. 그래서 파리 외곽 쪽으로, 이제 파리 외곽 하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떻게 보면 베르사유죠. 베르사유. 여기 베르사유인데, 베르사유는 저도 이제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말고 뽕텐블로나 아니면 루앙, 루앙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루앙도 이제 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이제 그 파리에서 무엇인가를 할겠죠.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파리에 가서 뭘 했나, 뭐 그런 것도 한번 회상을 해볼 겸, 파리 그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파리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이곳저곳 이제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프랑스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여행을 했었는지 한번 좀 회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에펠탑이죠, 에펠탑. 에펠탑이 이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이제 왕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끌어내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유평등 박애 뭐 이런 정신을 기리고 있다고 하는 프랑스인데요. 1789년 이후에 100년 뒤에 프랑스에서 만국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그때 그 박람회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에펠탑이에요. 그래서 에펠탑 밑을 통과해가지고 박람회장으로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박람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거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맨 꼭대기에 이때부터 이제 라디오가 생겨가지고 방송탑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뭐 파리 하면은 당연하게 상징되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이죠. 뭐 여기 파리에 가시면은 뭐 당연히 한번 올라가 볼 만한 곳입니다. 파리 그 에펠탑은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1, 2층까지는 그 리프트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수직으로 올라가는 리프트를 또 따로 타셔야 돼요. 그래서 3층까지 가시려면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뭐 더 많은 뭐 파리의 전경은 1층만 올라가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전경 스카이라인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전경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2층 정도만 가도 괜찮습니다. 2층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3층까지 올라갔다 오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뭐 그렇게까지 그 파리의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 음, 파리가 생동적이지는 않지만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거든요. 파리를 대체할 도시가 있을까? 파리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인들하고 파리를 좋아하는데 파리 같은 그런 도시를 한번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파리는 파리죠. 파리를 대체할 만한 곳은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 그 건물들, 회색 건물들 맨 위에 지붕 있거든요. 양철 지붕. 이제 뭐 그런 곳들 색깔들이 아주 그 통일감 있게 지어져 있는 그 파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골목골목들 또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에펠탑 한번 꼭 올라가 보시고요. 에펠탑, 여기는 이제 사진이 아마 뭐 찍어진 순서대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아마 제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고 보면서 이제 좀 해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정말 정말 많은 그림들과 작품들, 조각품들 있죠. 그리스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집트의 유물들도 있죠.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뭐 그런 조각품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가장 많이 유명하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바로 이 모나리자 방입니다. 모나리자.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요. 이거를 찍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모나리자를 구경하러 온 건지 모나리자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접근 금지가 되어 있죠.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고 뭐 루브르의 상징 뭐 물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지만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녀의 미소를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재밌었던 그런. 근데 이 친구는 이 배낭을 안으로 들고 왔네요. 원래 이거 가방 큰 거 못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있습니다. 루브르 그림 볼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담이지만 제가 루브르의 가이드 이렇게 그림 설명을 제가 이제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오전에 이제 가이드분 배낭여행을 갔다가 오전에 가이드분이 하는 그런 그 투어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낭여행을 그 그림 설명을 듣고 너무 그림을 이렇게 감상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루브르 그림을 한번 제가 다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느 날 가가지고 이제 훑어봤어요. 전체를. 근데 이 그림을 다 본다는 건 진짜 욕심이고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리고 막판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정말 제가 의무감에 그냥 여기 다 한 바퀴는 돌아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갔었는데 정말 그림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루브르는 그림이 이제 많기는 하지만 유명한 작품들만 조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여기는 베르사유거든요. 베르사유에도 이게 프랑스가 정말 완전 관광 대국이잖아요. 여름에 가시면은 이래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여기 이제 뭐, 단체 여행으로 오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개인, 그러니까 단체 줄이 따로 있고, 개인 줄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예약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그 예약해가지고, 단체로 해가지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거의 뭐 그거를 맞춰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이렇게 무작정 가서 섭니다. 제가 가서 이제 가장 많이 섰던 게 한 2시간 정도 예, 서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패키지 인솔자로 갔을 때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베르사유 궁전의 그 화려함을 보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베르사유 궁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 전형적인 여름 방학, 특히 여름 방학 때 이런 거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많아요. 이 와중에 정말 또 새치기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그 특히 유럽 애들 중에서도 새치기 하는 애들 많아요. 뭐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딱 예를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나라별로 또 새치기 하는 쪽이 많은 나라들이 좀 있어요. 보다 보면. 굉장히 또 아시안 쪽에서도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의 뭐 성향일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베르사유 궁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도 오고 뭐 정신 없죠. 이렇게 배 이게 그리고 줄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줄이 이거 선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이 입구이고요. 이쪽 요 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 서가지고 요 지그지그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섭니다. 아무튼 줄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엉망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근슬쩍 잘 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베르사유 궁전. 요거는 에펠탑 파리예요. 이게 파리인데 자 파리의 색깔이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가 스카이라인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에펠탑에 올라가셔서 보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에펠탑에 올라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에펠탑은 보실 수가 없죠. 예, 파리가 어우러져 있는 에펠탑을 보시려면은 다른 쪽으로 올라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에펠탑과 이제 파리가 어울리는 그런 그 풍경을 보시려면은 그래도 뭐 몽파르나스 타워를 올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몽파르나스 타워 쪽에서 이제 바라본 이 파리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몽파르나스 타워도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 몽파르나스 타워의 장점은 그냥 엘리베이터로 타고 그냥 한 방에 뿅 하고 올라간다는 거. 근데 파리 여기 에펠탑은요 리프트가 있는 리프트를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여기도 잘못 걸리면은 뭐 기본 1시간은 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몽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파리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이런 골 방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모습을 보려면 에펠탑에 올라가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 파리가 이제 포화 상태잖아요. 이런 이 높이 건물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관광객들은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근무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포화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작은 신도시, 계획도시 같은 거를 조그맣게 했는데요. 라데팡스라고 합니다. 파리의 연인에서 뭐 박신양이 살던 데가 아마 여길 거예요. 라데팡스. 자, 아무튼 여기는 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랬죠. 파리에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정말 좀 그래도 파리에서 사는구나. 여기만 해도 파리가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파리에 사는 사람들 자부심이 아마 파리지앵이라 그러죠. 예, 파리지앵들이 아마 자부심이 굉장히 클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제 프랭땅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뭐, 백화점 하면은 이제 프랭땅 백화점? 많이 들어봤죠. 프랭땅, 봄이라는 뜻인데, 그 백화점, 여기 말고도 라드팡스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근데 참 좋아요. 그냥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파리나 유럽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주 좋은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 지켜내고, 물론 이제 보수도 하고 다시 이제 재건을 하고 뭐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100년 전, 200년 전, 야, 저런 그 귀족들이 뭐 와가지고 저렇게 그 당시에 쇼핑하고 저렇게 식사를 하고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이 천장 유리돔으로 되어 있는 이 천장 아래에서 저런 불빛을 받으면서 불빛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을 떠나는 그 자체가 예쁘기도 하지만 시간 여행을 저는 좀 가끔 많이 떠나요. 아, 그때 당시에 이 백화점이 딱 생겼을 때 처음에 와서 먹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누군가는 참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거든요. 식사가 비싸겠죠. 예, 제가 사 먹을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커피 마시는 사람은 요 가운데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기 요렇게 주변으로 따로 그 카페식으로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멋스럽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랭땅 백화점 맨 위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아, 여기는 이제 세느강 하면은 음, 유람선을 타야죠, 유람선. 파리의 세느강의 유람선이 참 예쁜데 저는 노을 질 때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노을 질 때의 그 요런 빛감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돼 건물들과의 어떤 조화 여기가 엄청나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햇살이 저렇게 직방으로 잘 들어오죠. 은은하게 이제 잘 들어오는 노을 타임인데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야경도 사실은 예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진에도 있겠지만 에펠탑에도 불이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낮에 탈 때하고 밤에 탈 때하고 아마 기분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낮에도 타고 밤에도 타고 이렇게 해보는 거겠지만 한 번 타실 거라면 글쎄요 노을 질 때쯤 시작을 해서 어두워지는 그 시간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는 사실 사람이 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 유람선도 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뭐 이제 잘 서칭을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괜찮을 곳, 타는 곳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이 파리의 모습 너무 빛감이 예뻐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쪽 띨리르 공원 쪽으로 이제 나가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오르세예요, 오르세. 예, 여기가 에펠탑. 여기 다 보이길래 한번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햇살이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좀 파리는 걸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예. 지금 아마 가을이 이제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9월 이제 중순이고 이러니까 아마 파리가 이쁠 것 같아요. 예, 하늘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진 풍경들 그리고 여기 마로니에죠, 마로니에. 파리 하면 또 마로니에. 마로니에 거리 가로수들이 마로니에가 많아요. 네. 이게 너도 밤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로니에가.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알이 열매가 이제 맺어 떨어져요. 근데 그밤 모양이에요. 정말. 그래서 밤처럼 생겼다 그래요. 너도 밤이냐? 그래서 너도 밤나무라고 한다고 하는데 요게 먹으면 진짜 밤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먹으면 설사한다고 하니까 호기심 발동하더라도 먹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오르세 에펠탑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찍었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공원에서 후자적하게 이렇게 햇살을 즐기면서 즐기는 그 파리지앵들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참 평화로워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파리를 가시면은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망중환을 때려보겠다 그러고 신발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올려놨네요. 그렇지만 잘 닦아놓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햇살도 좀 즐기면서 공원에서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요. 참. 여기 알렉산드르 3세인가 2세인가? 아무튼
그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 여기 그랑팔레 푸티팔레 있는 궁전 있는 그 다리 건너서 이쪽에 여기 에어프랑스 건물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길로 가시면은 앵발리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여기 잔디밭이 있는데 여기도 참 좋아요. 이 카메라 앵글이 좀 뭔가를 효과를 내는 바람에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음, 여기 잔디밭에 누워 있어도 참 좋고 사진도 좀 예쁘고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길쭉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보겠다고 이렇게 찍었네요. 다리가 길어 보여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여기는 지베른이에요. 지베른인데 지베른이 하면은 이제 그 모네 때문에 가는 거죠. 모네 때문에. 모네가 이제 나중에 이 연못 이것도 연못도 다 이제 모네가 이제 만들고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수련, 수련 작품들 이쪽에서 이제 많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작품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랑주리 미술관에 이렇게 그 벽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르모땅 미술관도 좋아요. 마르모땅 미술관에서도 모네 그림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랑주리보다는 개인적으로 오랑주리의 수련보다는 이제 마르모땅에 있는 수련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오랑주리는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집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 그 수련을 감상하기에는 왜냐면 그냥 벽에다가 아예 그려버린 거기 때문에 그때 뭐 파리 시장하고 아마 친구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서로 이렇게 그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오랑주리에서 이렇게 내주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련을 그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베네르에 있는 모네 연못이에요. 모네 연못. 이뻐요. 여기도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모네가 이런 풍경을 보는 수련을 그렸구나. 뭐 이렇게 해서 연잎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풍경들, 초록진 풍경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초록지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예, 좋은 기분으로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모네 집인데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에 또 수련이 있네요. 꽃들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어이구 소파도 예쁘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모네 집에서 바라본 요 앞에가 정원이거든요. 근데 정원을 지나야 저 뒤에 이제 연못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참 가꾸기도 잘 가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네요. 여러 사람들이 특히 영국 사람들 정원 가꾸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나중에는 참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자꾸 자꾸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정원을 가꾸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모네가 가꾸는 거기 아니고 이제 뭐 여기 관리자들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좀 화려하더라고요. 네, 화려한 모네 모습. 여기 이제 파리를 이제 벗어나서 여기는 프랑스에도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서 얘기 올린 그 내용 중에 뭐 그런 게 있죠. 알프스를 올라가셔서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 쪽에서 가시려면 몽블랑, 몽블랑 산을 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몽블랑이거든요. 몽블랑 여기는 이제 샤모니 입구예요. 샤모니 입구인데 여기가 이제 몽블랑을 등반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몽블랑을 바라볼 수 있게 전망대 같은 데로 올라가시는데 여기는 이제 두 군데 에기디미디라는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그 샤모니에서 이제 올라가시는 건데 그 샤모니에서 에기디미디 올라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브레방이라는 데를 올라가시는 데가 있어요. 근데 브레방은 뭐 물론 이제 둘 다 케이블카를 타고 하나는 곤돌라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고 에기디미디는 그냥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에기디미디는 정말 좀 고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좀 어지러웠어요. 예,
저는 이거 패키지 손님들 모시고 이제 갔을 때라서 꽤나 저도 좀 어지러웠어요. 우리 손님 중에서도 빨리 그냥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네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렇게 만년설도 있고요. 여기는 밖에서 나가가지고 눈 밟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날씨 좋으면은 이런 그 알프스 산의 이런 산봉우리들, 이 날선 이 봉우리들의 모습을 만끽할 수가 있는데 유럽은 정말 날씨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가 햇살이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내가 인상파 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정말 멜랑콜리하게 여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실내에서 뭐 벌어지는 그런 그런 그 여행 스케줄이라면 상관없지만 실외에서는 이 날씨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도 요즘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이때는 날씨가 좋으면 저도 흥분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었네요. 그래서 이게 그 알프스 산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 있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융프라우도 있고 뭐 돌로미티도 있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샤모니로 올라오는 길, 이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에기데미디. 아무튼 에기데미디 올라가시는 분들은 기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은근히 좀 어지럽다. 갑자기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제가 올라가 본 곳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좀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샤모니죠. 여기가 이제 불해방 이쪽이 아마 불해방일 거예요. 이렇게 곤돌라를 한번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샤모니 밑에 이 마을은 아마 샤모니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샤모니도 봄에 가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꽃들 이렇게 제라늄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가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봄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가을의 단풍 예 느껴지시죠? 가을에 가도 날씨만 좋으면은 색감이 참 이쁘죠. 예. 근데 날씨 보장이 되는 쪽이 여름. 근데 좀 더운 게 이제 문제인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에펠탑에서 바라봐는 이 전경이에요. 이게 에펠탑 2층에서 바라봤을 것 같은데, 뭐 좀 땡겨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 같네요. 여기 샤이오궁. 요즘에 케이팝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싸이가 한창 유행했을 때 여기서, 다 같이 막그 집단 댄스 했던 그 장소가 이제 이쪽입니다. 예, 강남 스타일.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케이팝이 너무 이제 유명해졌죠. 물론 뭐 가서 뭐 너 케이팝 아니 한다고 해서 뭐 다 알지는 않아요. 예,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니아가 진짜 넓어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소수의 아이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뭐 그 케이팝 아이돌들 노래 따라하고 뭐 이러는 것들 영상 찍고 그런 거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얘네나 남의 그 뭐죠? 다른 나라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친구들의 음악과 뭐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화를 수출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고 리드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왜냐면 제가 뭐 20년 전에만 해외에 나갔을 때만 해도 그런 느낌을 전혀 이제 못 받았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서글픈 시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화를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해요. 여행 갔는데 그런 친구들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찍어요. 왜냐면 여기서 에펠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거든요. 네, 트로카데로 광장이라고 합니다. 트로카데로 광장. 여기를 여기가 이제 그 라데팡스 아까 신도시 이제 파리가 너무 팽창하게 되면서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따로 이제 상업지구 같은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라데팡스 여기는 파리냐? 아니죠. 파리 외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똥슈이네요. 여기 이게 유람선 야간에 이제 바똥무슈도 이제 뭐 파리지앵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유람선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할 때 야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비치는데 요게 그 막 이렇게 뭐라고 스파클링처럼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다이아몬드가 아주 막 수십만 개가 이렇게 막 빛을 발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짝반짝하는 그 매 정시마다 한 번씩 매 정시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딱 5분만 해요. 5분만.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볼만해요. 에펠탑에 불 들어오는 자체도 예쁘지만 그 스파클링이 탁 터졌을 때 팍팍팍팍팍 막 튀기면서 이제 그 뭐라 아마 동영상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찍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오르세 미술관인데 오르세 미술관 이쪽이 이제 루브르 이제 생강을 건너서 루브르 건너편에 이제 오르세 미술관은 옛날에 이거 철도역이었었는데 철도가 이제 기차가 여기까지 들어오질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 건물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미술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마네모네, 어, 고흐, 샤갈 뭐 이런 사람들 그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림은 샤갈은 여기에 있나? 샤갈은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밀레, 뭐 만종을 그린 밀레,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인상파들 웬만한 사람들 작품 여기에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루브르에 가시면은 내가 아는 그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작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내가 아는 그림들은 사실 이 오르세에 가시면은 나 이거 교과서에서 한번 봤는데 나 이거 TV에서 한번 봤는데 뭐 이런 것들 어떤 책에서 한번 봤는데 하는 그림들은 이 오르세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딱 하나만 가셔라 뭐 그런다면 저는 그냥 오르세를 할 것 같아요. 그림을 볼 거라면. 자, 루브르는 그 궁전의 모습 그러니까 옛날에 베르사유 궁전 가기 전에 왕이 살았던 궁이 바로 루브르 궁이거든요. 그 루브르 궁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그 미술관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전이 야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루브르 궁은 또 루브르 궁,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제 바뀐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은 그 화려함을 더 만끽하실 수가 있죠. 여기는 진짜 그냥 그림만 보러 가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는 무슨 공원일까요? 그냥 하여튼 색감이 예뻐가지고, 여기도 너무 초록색 무지하게 좋아하죠. 예, 초록진 풍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록진데, 이렇게 또 약간의 또 이런 핑크핑크한, 그 다음에 보라색 꽃도, 뭐 하얀색 꽃까지 이렇게 좀 어우러져가지고, 좀 생동감이 느껴지는, 색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또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도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파리 모습을 찍었던 것 같고 여기는 어딜까요? 어, 여기가 에즈? 여기 남프랑스인가 보네요. 남프랑스. 프랑스 삼색기 해가지고 크루즈들도 막 이렇게 오고 여기 남프랑스가 휴양지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에즈가 여기 좀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 기간에는 저렇게 정말 이게 영화 속에서 보던 저렇게 극을 하고 그래서 아주 기억이 남습니다. 여기는 에즈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생폴드방스였던 것 같아요. 남프랑스 패키지 상품으로 갔을 때 제가 이제 했던 것 같은데 남프랑스 투어가 있어요. 뭐 여행사마다 다 조금씩은 루트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갔었던 거는 이제 남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 엮여 있는 상품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이 사진 또 왜 찍었냐면요. 그냥 너무 사는 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기분? 여유가 느껴지고,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핸드폰한테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기분?
그래서 저도 핸드폰 엄청 막 보게 되거든요. 안 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자꾸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밥 식사하는 중에 밥 먹고 식사하는 중에는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럼 얘기 안 하고 뭐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식당 가셔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대부분 다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이 친구이고 핸드폰은 내 상대방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사람보다 핸드폰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또 핸드폰한테 많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한다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저도 이제 자꾸 저런 거를 보면서 나도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보게 되면은 나도 또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참 씁쓸하죠. 아무튼 노력은 해야겠습니다. 핸드폰을 자꾸 안 보는 거려고 핸드폰은 혼자 있을 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던, 그래서 여기 생폴드 바운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성곽도시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언덕 위에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겉에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안 예뻐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성곽도시 안으로 들어가셔서 골목길을 걸으셔야 예뻐요. 그래서 골목골목 이거는 그 만약에 설산하면은 이 약을 하면 정말 직방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진짜 그러냐고. 그래서 그쪽에 가이드분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거를 갖고 있다가 근데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은 없어요. 얻어가지고 이제 가지고는 있었지만 쓸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약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네, 아무튼 나중에 뭐 혹시 지사제 필요하시면 저거 프랑스에서 필요하시면 저거 사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경이죠. 파리 야경이 참 유럽의 야경은요 굉장히 은은하죠. 뭐 유럽 야경 자체가 또 유명한 곳이 부다페스트, 그다음에 프라하, 이렇게 파리 뭐 유럽의 3대 야경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홍콩, 샹하이 뭐 이런 쪽의 야경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뭐그 홍콩, 샹하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빛을 어떻게 막 쏘고 환란하게 해가지고 그 화려함을 연출하는 거고, 유럽의 야경은 전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고혹적인 자태를 이 빛으로 어떻게 더 아름답게 형상시키느냐. 요거인 것 같아요, 컨셉이.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내 야경 최고지, 최고지 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최고긴 하죠. 그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좀 이건 또 나이 탓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점차 이렇게 그냥 은은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의 야경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습니다. 파리에 가시면은 밤에 나들이 한번 꼭 하시고요. 요거는 조금 흘리게 나왔네요. 이렇게 불도 쏘고 뭐 해요. 여기가 마르모땅이라는 미술관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여기도 이제 어느 그 지인분이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파리 여행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엄청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일로는 자주 가기는 했지만 뭐 가는 코스가 똑같아요. 패키지로 여행을 제가 모시게 되면은 파리에 가서 가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내서 파리 여행하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 갈 때 파리를 경유해서 파리도 보고 다른 데 보고 뭐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파리 여행을 하다가 어디 미술관 좀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마르모땅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저택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자손들이 그거를 물려받았을 때 그 도시에다 기증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술관을 만들어주고. 근데 모네를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아주 모네 그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그림들도 이제 기억이 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이 그림을 이 설명을 들으면서 뭘 알고 이거를 들을까? 그쵸? 어떤 애는 이제 몸이 좀 비비고 꼬여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듣고 이 친구 이제 손 들어가지고 질문하고 싶었는지 손 들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예, 뭐 알아듣는지 이해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모습들이 참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아요. 예, 물론 똑똑한 게 만드는 것도 좀 좋기는 한데 이런 감성이 좀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습적인 걸로만 해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인간적인 감정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그리고 사람의 그런 어떤 캐릭터, 성격도 좀 약간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 생활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뭐 좀 걱정되는 게 마치 경쟁하듯이 또, 우리 애는 또 어디 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뭘 느꼈는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당장은 모르더라도 이제 점차 점차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그런 데다 계속 데려다 줬고 그리고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해주다 보면 음, 아이들한테도 언젠가는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시대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늦게라도 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나름 못당이고요. 이 그림도 참 좋죠. 요게 아마 해돋이였던 것 같아요. 해돋이인데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사진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필 받을 때, 음, 모네도 이런 색감을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모네 작품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흐릿하게 이렇게 그리는 스타일이죠. 인상파들 자체가 또렷하게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림 자체도 이제 그림의 시대적인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죠. 흐름이 있는데, 아무튼, 이때 어떤 인상파들의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점의 관점에 내 감정, 화가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그 전 버전의 그림들은 무슨 어떤 메시지, 뭐 나폴레옹의 대관식, 뭐 이런 것들 그냥 딱 그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세 여인들이 뭐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햇살 좋은 그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는 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림은 아니죠. 근데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음, 화가는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이들이 즐기는 그런 그 정원을 가지고 있는 집 그 안에서 그 세 여인들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풍경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렸겠죠. 아무튼 어떤 기분으로 앉아 있을까 그런 상상은 좀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인상파의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그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겠지만 사람들이 그 감정을 공감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상파 그림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인상파 시대의 그림들을 좋아하고요. 다른 시대보다는 햇살이 또 너무 깨끗해가지고 또 찍었었네요. 네, 파리에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없는데 여기가 요쪽 구 15구, 16구, 16구인가? 그럴 거예요. 15구인가 16구인가 아무튼 이제 좀 헷갈리는데 이쪽에 이제 좀 현대식 건물들이 좀 많이 있는데 파리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쪽에 아마 많이 가서 사실 것 같고 파리 지행 정말 정통파들은 이쪽에서 많이 살 것 같네요. 옛날 건물들. 여기 루브르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죠. 현대적인 이 피라미드 이제 모습인데 다빈치 코드에 나와가지고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그 루브르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게 전체를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방마다 그림들이 잔뜩 있는데 이거를 다 보겠다고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정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림은 천천히 보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은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런 어떤 가이드 투어 같은 거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그, 그 오디오 가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감상을 하셔야지 그냥 내가 엄청나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보셔도 되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런 가이드를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여기 또 줄이 엄청나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고 여기에 이제 까루잘 개선문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문은 따로 있죠. 요건 이제 먼저 이제 개선문이고, 여기가 개선문이에요. 여기 일렬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이 거리가 가다 보면 이거 샹젤리제죠. 이 띨르르 정원을 지나서 콩코드 광장을 지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샹젤리제 거리가 나오고 샹젤리제 거리 끝에 여기 개선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시면은 이렇게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죠. 루브르 구경하고 나와가지고 천천히 뜰리르 지나서 콩코드 광장 지나서 개선문까지 샹젤리제를 걸으면서 샹젤리제는 뭐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만큼의 예쁨, 화려함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상업 거리인데 옛날에는 거기에 뭐 카페들 뭐 이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 와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그런 어떤 어,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가게, 옷가게들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샹젤리제 느낌은 좀 없을 겁니다. 그나마라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시면은 그 연말쯤에 해가지고 걔네들이 막 조명 같은 거 나무에다가 걸었거든요. 그때 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샹젤리제 맞아 샹젤리제가 이런 느낌이었어 뭐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연말에 가셔서 그 조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오래 하진 않아요. 뭐한 달인가 한다는 것 같아요. 루브르 있고요. 이거는 뭘 찍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제가 파도밭 좋아하는데 여기 마고라고 해가지고요. 마고. 제가 이제 그 유럽을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 친구도 이제 와인을 좋아하고 또 유럽도 많이 다니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을 좀 많이 마시게 되다 보니까 또 와인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와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맥주 하면은 맥주의 맛이 있잖아요. 물론 맥주의 맛이 또 다양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 다르고 맥주 매니아들은 그게 좀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맥주면 맥주겠죠. 근데 이제 와인은 저도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그게 맛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너리 포도밭을 가지고 있고 그 포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의 뭐 햇살이 어땠는지 물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기후에 따라서도 날씨에 따라서도 그 해 그해 다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맛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프랑스 친구가 이제 지인이 얘기해 준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마고 예, 마고 지역 거를 먹으면 90%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와인이 좀 비싸죠. 근데 그 마고 쪽에 가서 그러면 내가 그래서 뭐 마셔봤는데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 30유로, 30유로 정도, 20유로는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싼 거 평균적으로 10유로짜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유로가 넘어가는 수준이었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그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마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와인을 이제 사는 그런 버릇이 좀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보르도를 여행을 가서 이 마고가 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봐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기차를 타고 딱 왔는데 마고인데 역 앞이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내리지 말아야겠다. 여기 가서 뭐 할 거야.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차에 머무르고 그냥 지나서 갔어요. 예, 지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다른 지역을 그쪽 동네는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동네 보고 거기도 이제 와인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마고. 근데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네요. 아, 그래서 그 마고를 지나서 그냥 결국에는 거의 종점식으로 가는 동네를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산책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이 강물이요. 와, 엄청 흙탕물이에요. 이 유럽에도 이런 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항구처럼 되어 있기도 한데 이건 바다는 아니고요. 이제 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느낌이 우중충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나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이렇게 관광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이 지역이 보르도 지역이 그 포도 와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출하고 뭐 이럴 때 이쪽까지 이제 배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겠죠. 이거는 왠지 리버 크루즈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그 크루즈 하면 우리가 배 크루즈, 예, 바다를 하는 그 엄청 큰 배 크루즈만 생각하시는데 유럽에 가시면 이런 리버 크루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또 다뉴브, 예, 크루즈죠. 음, 이거 뭘까요? 프리스토리. 아, 제가 여기 이거 왜 찍었냐면요. 음, 이거 왜 찍었냐면은, 이게 와인 박물관? 전시관? 뭐 이런 거예요. 보르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스타일이 여기 이제 와이너리 투어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그 투어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투어를 신청하고 이 건물을 누가 지었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다가 그, 이, 이분이 이 건축가가 이 한국에도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 솔직히 제가 아닐 것 같은데 없는데 한국에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내가 알았겠지. 왜냐면 건물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나를 의심해야지. 그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죠. 여기가 당연히 책도 이렇게 있는 건데. 아무튼 나중에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그 건축가가 그래서 한국에도 저런 것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그 강에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제가 보르도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거고요. 보르도도 이렇게 그 비가 올 듯 말 듯 하면서 구름이 이렇게 낮게 깔리는데 너무 멋있죠. 예. 구름이 여기는 낮게 깔릴 때, 한국도 뭐 낮게 깔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구름이 낮게 깔릴 때가 좀 있어요. 참 멋있어요. 예, 보르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르꼬이르라는 그런 지역일 것 같은데 여기는 이쁘죠. 예, 이런 거 구경하기 좋죠. 여기가 알자스 로렌 지방이었을 것 같아요. 예, 스트라스부르크 아니면 꼴마르 같은 거 있는 곳. 그래서 약간 독일식 버전의 이런 건물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런 거. 예. 담쟁이로 덮어버렸네요. 이때도 좀 날이 흐려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아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옷도 좀 두껍게 입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이제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서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 포도밭 좋죠. 예, 좋습니다. 여기는 완전 이제 그 어떤 동화 같은 마을인데 그 꼴마르라고 여기도 이쁘죠. 예, 꼴마르 가을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만화가 있죠. 일본 애니메이션. 이제 거기 그 배경이 됐던 그 곳이라고 하네요. 그 걷기에도 좀 이뻐요. 여기 자체가. 예, 걷기에 좋습니다. 배도 타실 수도 있고 좀 화려한 쪽도 있지만 골목 안쪽으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가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겉에만 봐서는 조금 우중충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안에는 또
안 해도 뭐 안 고쳤으면은 옛날 버전이면은 또 우중충하겠죠. 근데 많이 고친 어느 정도는 또 리모델링을 또 많이 할 겁니다. 여기는 좀 관리가 되어 있는 동네. 아무튼 색감이 참 예쁘네요.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어, 파리 얘기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또 프랑스를 구경하게 됐네요. 여기 이제 그 파리 여기도 여기 뭐죠? 여기도 리퀴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근처에 화이트 와인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 이제 포도밭들이 이제 많은데 예쁘죠. 포도잎도 단풍이 들더라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열심히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아무튼 지금은 어, 웬만큼 다 봤네요. 그래서 파리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뭐 이런 거를 또 보게 됐는데 와 이게 또 다른 음,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거 모나리자잖아요. 아까하고 다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모나리자 루브르 보러 갔을 때 이거는 좀 아주 좀 오래된 사진들인가 봐요. 이건 배낭여행 갔을 때인가 보다. 네, 배낭여행 갔을 때 이게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때웁니다. 시장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며칠을 이제 버티면 그래도 뭐 한 10유로 정도의 몇, 몇 끼를 때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도 좀 괜찮죠. 예. 아마 또 제가 이제 내년에 가는 그 배낭여행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좀 옛날 버전의 사진이네요. 여기 에펠탑 2층에 1층이죠. 1층에. 여기가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쌉니다. 리프트 타는 것보다. 그리고 줄이 조금 덜 서요. 줄을. 이게 다 이제 그 올라가겠다고 줄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올라갈 때 한 1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만큼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면은 절대 걸어서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밑에가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가급적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1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에펠탑이요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클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느껴지시죠? 이게 1층에서 밑에 바라보면 지금은 여기에 다 방탄 유리를 막아놨습니다. 그거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렸는데 왜냐면 이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가 소매치기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줄 서 있고 그표 끊고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표값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위에서도 그 소매치기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애들이 더 무서워요. 걔네들 이제 전투적으로 하겠죠. 왜냐면 표값 이상은 빼야 되니까. 1층에서 2층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당시에 1889년에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박람회가 그런 거잖아요. 뭐 그 지금까지의 기술들을 이제 뽐내는 자리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나올 것이다, 어떤 것들이 발전될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선보이는 자리잖아요. 이제 에펠탑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철강 기술을 제대로 뽐낸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 1889년에 이런 것들을 지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공업이 한창 발달했었던 그런 시절. 그리고 여기 그 뭐죠? 카페가 있어요. 1층에는. 그래서 분위기 있게 한번 또 파리를 다 감싸 안으면서 내 위에서 그 파리 위에서 차 한잔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에펠탑 위에서 한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사형 모양으로
거리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이제 차가 없던 시절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좁아요. 이거를 근데 부시고 다시 어,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좀 심하기도 하고 불편하죠. 모든 게 좀 많이 불편합니다. 여기 이제 개선문, 개선문을 기점으로 이렇게 그 방사형의 도로들이 쫙 펼쳐집니다. 아, 요게 몽파르나스 타워죠. 아까 이제 파리에서 이제 그 에펠탑 파리 전경과 에펠탑이 어울리는 그런 풍경을 찍으시려면은 이 몽파르나스 타워에 올라가셔서 찍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르침볼로라는 그 이탈리아 화가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과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렸네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길래 또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요게 나폴레옹의 대관식이죠. 아, 옛날 사진이라서 조금 좀 흐리네요. 아무튼 그림들도 좀 아이고 예. 제 조카하고 여행 갔을 때였는데 조카가 하도 이제 그림 보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런 표정이 나왔네요. 아마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를 안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아, 이거는 에스카르고죠. 에스카르고 이제 그 달팽이들 많이 먹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달팽이가 아니라 식용 달팽이 이제 해가지고 먹는데 이것도 소스 맛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달팽이의 질감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별거 없겠죠. 근데 골뱅이 사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그 소스가 이제 뭐그 올리브유하고 파슬리하고 뭐 여러 가지 마늘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정말 좋아해요.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때 이건 왠지 뭐 푸아그라일 것 같기도 하고 프랑스 애들이 푸아그라 좀 많이 먹거든요. 잘 생각은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게 왜 이 친구 베트남에서 만난 여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같이 좀 어울리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파리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갔을 때 연락을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의 또 동생이 놀러 왔대요. 그래서 이 동생 커플하고 이렇게 해서 예, 원래 이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 동생 커플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또 어떻게 어, 또 저렇게 이런 문화 체험이죠. 어떻게 보면은 혼자 제가 이 프랑스 식당에 가서 먹는다는 것도 사실은 좀 뻘쭘할 수도 있죠. 예, 뻘쭘할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제 조카는 또 계속 뭐 핸드폰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 같이 좀 어울리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에 떼놓고 저만 가서 친구들하고 이런 음식 문화 체험을 하고 왔네요. 이 약간 육회 같은 그런 버전이었나? 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좀 프랑스스러운 그런 음식을 먹자고 갔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음식을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라따뚜이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는 괜찮은데 제가 무슨 토끼 요리 같은 거 한번 먹어봤을 때 별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제 친구하고 이제 갔다가 그 친구하고 메뉴판을 보고 정말 프랑스 영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뭐 그리고 그 걔네들이 뭐 영어 안 쓰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뭐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그랬는지 영어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그런 언급이 없었고 그냥 오로지 그 프랑스어 메뉴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레스토랑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운을 믿었죠. 그래서 그냥 이거 달라고 하고선 했는데 무슨 생선 요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남겼어요. 못 먹겠더라고. 너무 제 입맛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사진이 좀 이건 디저트인 것 같은데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아쉽네요. 이거는 라데팡스. 이게 트로카데로에서 바라보면 에펠탑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해가 지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 야경까지 멋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 비교 사진 진짜 이게 베르사유 궁전이거든요. 근데 아까 베르사유 처음부터 제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그 베르사유 궁전이 어떤지. 여름에 가시면은 그 엄청나게 인파들이 많잖아요. 겨울의 장점은 뭐냐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그냥 오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럽은 겨울이 우기거든요. 근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눈이 좀 와요. 예, 올 때도 있고 많이 오지는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뭐 오다 보니까 또 음산해요. 예. 그래가지고 날씨가 맑은 스카이 블루가 잘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유럽 사람들은 햇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러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게 접니다. 이게 왜 이날 왜 갔냐면요. 제가 어느 날 가끔씩 이렇게 좀, 어, 생뚱한 그런 여행을 기획하는데요. 그 파리에 그 세느강이 있잖아요. 세느강에서 그 조깅하는 애들을 보면서 세느강에서 조깅하는 애들은 어떤 기분일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파리에 조깅을 하러 한번 가보고 싶다. 물론 이제 그거는 약간의 뭐 핑계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가서 조깅만 할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간 다음날 첫날 전원 날씨가 있는 거예요. 비는 흙불이죠. 무슨 조깅은 조깅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전날 좀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제가 샹송을 듣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샹송을 무한 반복 한 네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브몽땅 뭐 에디트 피아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옛날 버전의 이제 샹송. 그래서 딱 들으면은 알만한 그런 샹송을 네 곡을 딱 해가지고 무한 반복을 하면서 제가 라데팡스 근처에서 이제 라데팡스는 파리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불리오뉴 숲을 지나서 그 시내까지 걸어서 이제 왔는데 걸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음악 샹송을 계속 들으면서 파리 골목골목을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그 수많은 그 골목들을 제가 지나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뭐 오스만 남작이라는 사람이 계획한 계획 도시예요, 파리는. 그래서 그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발코니라고 하죠. 발코니의 그 난간들이라든지 집 입구에도 그 조각상이라든지 아니면 발코니 난간의 그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파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표현한 거잖아요. 예.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이래서 파리 사람들 그 파리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날이에요. 그날 뭐 조깅했었으면은, 뭐 뿌듯함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리를 확 느끼지는 못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파리가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세세한 그런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출한 거에 대한 그 파리 사람들의 예술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좀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물론 조깅을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은 아마 날씨가 좀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한데 파리를 진짜 파리스러움을 찾아서 엄청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좀 파리를 즐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래서 파리는 정말 볼수록 매력. 한 번 가가지고 파리의 매력을 느끼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파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뭐 인도 좋아하는 사람 인도에 막 빠져가지고 막 계속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파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계속 이제 갈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뜬금없이 계속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곳이 이렇게 파리이고 이번에도 좀 갈 생각이고 그런 그래서 좀 기억이 납니다. 이날 그 파란 우산을 쓰고 하염없이 걸었던 파리. 음. 근데 얘네들 왠지 이렇게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작업하러 온 것 같아요. 예. 남의 내 물건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소매치기들 느낌이 좀 나기는 하는데 이런 데는 뭐 이런 날은 관광객이 없으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뭐 하루하루 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관광객일 수도 있고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은 쟤들 왠지 뭐 이런 그런 거 있어요.
네,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아, 날씨가 이랬어요. 그러니 뭐 조깅이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파리를 느끼고 온 날, 샹송과 함께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좀 약간 개이기는 했었나 보네요. 아, 이게 우울하죠. 멜랑콜리. 이게 파리의 색깔이죠. 파리의 색깔. 근데 여기에 스카이 블루 딱 하면은 또 분위기가 완전 반전. 예, 그리고 그 플라타노스 가로수도 많이 있지만 마로니에 가로수도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 제가 이제 여기 그 옥탑방 같은 데에서 이제 잤었거든요. 파리 시내에서 한번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서 잤는데 아, 이렇게 옛날에 집들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녀방이라고 하는 하녀들이 살았던 방이래요. 근데 여기 옛날에는 뭐 화장실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던 집 구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내에서 자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조그만 호텔이지만 분위기가 내가 진짜 파리에서 자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아침에 딱 문을 열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아, 여기는 어, 여기가 뭐냐면요. 오페라 가르니에라고 있어요. 오페라 가르니에가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됐던 오페라 극장이에요. 그 파리 완전 시내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겉멋에. 근데 이제 그 파리 지인을 이제 만났는데 그냥 뭐 차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간 게 이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에 요 뒤에 이렇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모던하죠.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고풍스럽거든요. 근데 이 또 이 실내는 또 이런 모던한 그런 카페로 저녁 되면 아마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여기가 이제 그 국장 내부거든요. 저는 이제 앞자리에서는 못 보고 여 옆에 발코니 쪽에서 이제 본 것 같아요. 좀 싼 티켓을 좀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진짜 화려해요. 극장이 크지는 않아. 근데 크지는 않은데 어떤 요런 난간이라든지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입구 딱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양쪽으로 벌어지는 계단과 뭐 위에 천장과 이거 엄청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해서 한번 이거 실내 구경하는 투어도 있거든요. 한번 구경 투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공연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오페라의 대부분은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다. 혹시 파리에 가시면은 이제 그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도 한번 좀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가서 이제 공연을 봤는데 여기도 이제 두 번을 가서 봤어요.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오페라를 잘 하지 않는데요. 이 오페라 가르니에서는 근데 오페라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따로 있거든요. 옛날에 그 정명훈 씨가 뭐 지자로 있었던 거기 그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이제 전형적인 오페라를 공연하는 그런 곡장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여기는 발레 쪽으로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그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 가가지고 정말 비싼 돈 주고 감히 앞자리 R석 같은 석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할인도 못 받으면서 그래서 가서 이제 봤는데 좀 굉장히 좀 실망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파리 사람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보러 와서 그런 건지 기침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 그 뭐 하여튼 음악을 듣는 그 어떤 태도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파리는 근데 상대적으로 또 그림 보는 거 있잖아요. 그림 보는 거는 정말 파리 사람들은 정말 정말 열정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림 쪽에서는. 그래서 그림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 파리 그 태도가 있잖아요.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본 중에서는 그림 감상하는 데는 파리 사람들이 가장 진지했었고 음악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파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비엔나나 아마 이탈리아 쪽이 더 음악은 듣는 수준이 더 좀 뭐랄까 진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파리에서만 또 하필 파리에서만 몇 번을 보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풍경이죠. 커튼도 굉장히 고풍스럽습니다. 현대 버전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본 라 체네렌톨라라고 하네. 라 체네렌톨라.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저거더라고요. 신데렐라. 로시니가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진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연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연을 이제 보러 간 거였는데 와 졸려가지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내용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신데렐라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 얘기구나 대충 뭐 그런 거는 알겠는데 아는 음악도 하나도 없고 아는 노래도 뭐 아리아도 하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로시니 특유의 그 어떤 밝음 음, 뭐 그 정도만 느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음악하고 관계없이 그 오페라 가르니의 내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참 멋있었습니다. 그 위에 천장이 이제 샤갈이 그린 그림으로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좀 유명하고요. 근데 장식이 정말 화려해서 좀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드르 3세, 2세, 또 자꾸 헷갈리네요. 자, 아무튼 그 다리 건너에 있는 그 잔디밭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있습니다. 다시 에펠탑까지. 에펠탑도 한번 꼭 올라가 보시고요. 정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추억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더 많은 추억들을 남기고 어,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내 멋대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었고 아마 나조차고 하는 여행이 아닐까 싶지만 또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제 스타일로 안내해드리는 여행을 즐기시는 분이 있다면 또 엄청 영광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밤에 들으시는 분들은 잘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아마 이게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자주자주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